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시대적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 사람들이 큰 돈을 버냐면 그리고 타 방송에서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부자 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돈을 언제, 세계적인 부자들이 언제 버는지 알아요? 세계적 부자들을 내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런 표현하면, 이래요. 당신은 뭐 세계 1% 부자 아니면서 무슨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나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사람이 1% 되냐 안 되는 운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네.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쵸. 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98년 때 창업을 했어요, 알리바바를. 지금 똑같은 알리바바를 지금 창업시키면 알리바바 마윈이 성공할 것 같아요? 힘들죠. 못합니다. 손정이 다 시대적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당신도 부자가 안 됐으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운명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적 운명이 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년, 제가 너무 또렷한 게, 네. 내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대학교 교수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화학공정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화학 교수를 했어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화학공정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는 걸 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저보고 컴퓨터를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화학 전공인데.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면서 우연하게 컴퓨터 센터를 하게 됐고, 우연하게 그때 인터넷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기억이 또렷해요. 그때 인터넷 거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메타버스, NFT 거품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거품은 그때하고 비교도 안 돼. 그때는 그 HTTP 주소 하나만 있어도 막 50억씩 용자 받을 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그 주소를 그냥 받는 건데, 그때는 HTTP 주소 하나도 막 50원씩 용자를 그 정도로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IT 버블이 터지거든요. 붕괴가 돼요. 근데 어떤 때 사람들이 큰 돈을 버냐면, 그때 그 알리바바나 구글 다 98년에 창업했어요. 맞아요. 네. 아마존 다 98년 그때입니다. 그때 막 지금 그 NFT 이 거품처럼 막 블록체인 이런 가상자산 거품처럼 우리말로 하면 아무나 다 몰려왔어요. 우리끼리 할 때 항상 개나 소나 온다고 이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에 IT 버블이 빵 터지면서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살았던 기업이 중국 같으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2014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겠지만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마윈을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돈만 까먹으니까 돈을 1조도 못 벌어오고 생각해 9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까먹었어요. 2013년에 야후가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알리바바에 야후가 들어와요. 그래서 국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돈 까먹어서 중국에서는 마윈이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다 정상으로 안 받고요. 엄청 비난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의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하는 겁니다. 그게 구글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네네. 아마존이 그게 후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인 거예요. 네네. 그때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품이라는 게 부자를 만드는 시기예요. 결국 사람들이 모를 때 부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 사람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마치 결혼에 대해 잘 알면 결혼 누구나 다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해 환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결혼에 대해, 결혼 생활의 환상이, 그것처럼 투자도 똑같아요. 산업도 똑같아요.
이렇게 모를 때 돈을 써요. 모를 때 열정을 쏘아요.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알면은 누구나 다 잘 알면은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런 게 있어요. 결국 다 안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면 기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얘기할 때 늘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매번마다 이 말을 해줘요. 우리가 언론인인데 미래학자인데요. 우리가 에버ett 로저스라는 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ett 로저스의 곡선이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인 어떤 개념이 딱 나왔을 때 2.5%만 받아들인대요. 전체 인구의 2.5%. 네. 그걸 핵심 수용자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novator라고 해요. 2.5%가 어떤 새 개념이 딱 수용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열정을 쏘고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각 수용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early adapter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3.5%예요. 그 말을 2.5%의 말 듣고 맞아. 그래 그게 온다 하고 따라가는 13.5%가 시대적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막 받아들인 상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기 다수 수용자, early majority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34%가 따라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이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새 개념이 개념 단계, 제품 개발 단계, 그 다음 캐지 마케팅을 통해서 전체 34%올 때까지 요 단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나 지금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는 100% 온다 말하고 13.5%는 그래 거기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메타버스 세상에 올라면 그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스마트폰처럼 다 사용하면서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되게 하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돼요. 네. 스마트폰이 2009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세계를 바꾼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가 처음에 시장이 확 커지면서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후기 다수 수용자에서 late majority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 검증이 된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근데 죽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6%가 있습니다. 지각 수용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늘 시대에 지금도 2D 폰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해요. 그 부자는 앞에 1.5%하고 13.5% 중에 마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0% 이 안에 들어가야 부자가 되는 거고 이때는 사람들이 다 모를 때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데서 100%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돈 안 벌겠다만 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다 알면 투자 안 하게 돼요. 그래 가장 좋은 게 한 70%까지 알고 하는 게 가장 좋대요. 70%까지는 알고 해라. 그래 아까 내 앞에서 말 리스크 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해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한 70% 정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죠. 100%다 하고 하겠다라는 거는 기회를 다 잃어요. 그래서 2.5%는 좀 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2.5% 중에 마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시대적 운명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와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개인이 오면 시대적 흐름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부자가 못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걸 다 맞추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선도하고 그 중에 부자가 되는 거죠. 네. 암호화폐가 이제 한 차례 확 올랐다가 꺼지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하반기에 되게 막 10배씩 오른 주식이 있다가 최근엔 거의 다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예전에 웹 2.0 즉 뭐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아마존 이게 닷컴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그렇죠. 꺼지는 지금 이 시점과 유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잘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했거든요. 네. 아까 그 인터넷 버블하고 똑같았어요. NFT가 그냥 뭐 누가 그림이 하나가 막 700억, 800억 하고 네네. 팀프리 그림이 네. 막 700억 반복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펀드가 700, 800억 주고 산 건데 그 사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샀어요. 그게 700, 800억 해서 산 건 아니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쪽에 내 생각에 펀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700, 800억 투자를 했다고 그걸 산 것 같아요. 그래서 NFT 붐이 팍 분 거예요.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700, 800억을 원가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후에 트위터 하나가 막 몇십억씩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이 이 인식이 냉정하게 되면서 지금 무너질 애들 다 무너지는 거죠. 가짜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를 하는 애들만 앞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발전이 이렇습니다. 가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이렇게 거품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파도가 쓸려가야 우리가 모래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품이 무너져야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물의 발전이에요. 인터넷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왔다. 그래서 죽을래.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특히 강남 쪽에 오면요. 인사를 하잖아요. 다 메타버스를 한대요. 다 NFT를 한대요. 작년에 그랬어요. 맞아요. 뭐 인사하면 다 NFT를 한대요. 다 메타버스에서 제가 그때 이건 진짜 거품 맞구나 이랬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이런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해요. 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금융 가잖아요. 올해는 이런 말을 꺼내기 무서워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될수록.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는 다 한다 하다가 이제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가짜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는 사람만 열정을 갖고 아까 말한 그 2.5%, 13.5%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2.5% 할 거예요, 13.5% 할 거예요. 나는 어쨌든 지금 2.5%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진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기업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인 투자 방법으로 인해서 국내외 상장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 ETF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ETF는 늘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건 어떤 산업의 인덱스를 다 그 안에 있는 그 주요 기업을 다 넣어서 그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ETF는 일단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기업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망할 애들 맞고 어쨌든 그 안에 살아남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돈은 못 벌지만 그 전체 산업의 흐름을 벤치마킹 하고 있기 때문에 ETF는 일반적인 논리로 봐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ETF라는 거는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이 메타버스 ETF 구성을 보면요. 그냥 빅테크 기업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메타버스 ETF라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보는 지금의 ETF는 메타버스 ETF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빅테크 기업 대부분 다 담아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다 그냥 관에 넣어버려서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메타버스 하는 기업이랑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ETF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금 그냥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진짜 이 메타버스 관점에서 정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독서 모임 이걸 주최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참석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은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를 좋아하는 팬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계속 거절하다가 후에 하게 됐고 지금 2년 반 넘게 끌고 오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독서 모임 하게 된 취지가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맞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시대에서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운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겨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이언트 기업들 보면은 다 시대에서 앞에서 변화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대에서 변화를 잘 적응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코닥 같은 기업이에요. 그 큰 기업이 죽었잖아요. 상상 불가능한 거예요. 코닥은 그 당시에 이쪽 영역에서 그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 그 필름 영역에서는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죽었어요. 왜냐면
시대가 이런 전통 필름 사진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 시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네. 소니. 네. 시대가 이쪽으로 가는데 계속 필름 쪽에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시장이 변해버린. 그래서 기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모이면 파산합니다. 죽습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한강 기적이 있었다는 거는 시대에서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기적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시대에서 흐름을 읽게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가 아까 앞에서 투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시경제를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이 흐름을 읽는 거는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대에서 운명을 읽게 하는 어떤 창구가 되자. 이래서 취지가 두 가지예요. 이 모임에서 시대에서 운명을 이룰 수 있는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제 강연을 또 해줍니다. 한 2시간 해줘요. 책을 한 달 동안 읽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강연을 해줘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미래산업. 요즘에는 다뤘던 게 블록체인도 다뤘었고요. 메타버스도 다뤘었고, 친환경도 다뤘었고, 탄소 배출권도 다뤘었고, 이번에는 지금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 간이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무너지고 있어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공부를 이번 달에는 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는 위기 공부. 네네. 위기에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선의 위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뭘 것인가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독서는 위기를 전문하거든요. 경제 위기 다루고 이게 그러니까 시대에서 흐름을 읽는 미래 산업 이런 쪽 공부하는 게 하나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입니다. 제 장점이 중국 경제, 중국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문가고 그래서 중국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중국에서 독서 모임에서 중국 관련 강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강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래서 미래 흐름을 읽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나라가 미국 하나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서 운명을 읽으려면 중국하고 미국의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중국의 변화를 읽어주는 창구로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는 어떻게? 참여는 제가 일단은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안내가 있어요. 네네.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제가 또 개인 SNS도 있고, 예, 독서 모임 또 연락 링크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또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고 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법을 아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네.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예요. 근데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 늘 영웅이 나올 때입니다. 중국말로 时势造英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맹목적인 추종과 맹목적인 전문가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맹목적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가 지혜롭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다 하고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지혜롭게 하고 투자도 지혜롭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뇌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또 열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화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